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직입니다. 현재 4월 21일 화요일 오후 12시 26분을 정확히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전에 두산에너빌리티가 11만 6,400원까지 4%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 고점 대비 소폭 하락한 11만 4,400원 선에서 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를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건 기업의 호재로 인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기한을 이렇게 하루 더 연장해준 덕분에 나타나는 단기적인 호재성 반등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나온 이 상승은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내일 모레, 목요일 오전 휴전이 만료되는 이 순간부터 협상 결과에 따라 감당하기 힘든 큰 변동성으로 바뀌며 이게 터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신고가 경신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상세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영상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자, 왜 지금 휴전 만료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주가는 11만 6,400원이라는 이 신고가까지 만들어내면서 상승을 이어갔을까요? 단순히 파키스탄 협상 기대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자, 세력은 지금 여러분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미들이 이번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망설일 때 주가를 한 번 더 이렇게 강하게 올려주면 결국 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추격 매수가 따라붙습니다. 지금 발생하는 상승은 세력이 여러분의 그 확신을 받아내며 높은 가격에서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상승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개인 투자자가 몰릴 때야말로 너무 과감한 행동은 일단 참으셔야 됩니다. 제가 확인한 이 중장기 이평선들 간의 이격 데이터를 보면 이건 일반적인 상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실시간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노란색 선인 21선과 초록색 선인 61선. 자, 이게 굉장히 밑에 내려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주가는 이미 11만 원을 훌쩍 넘겼는데 우리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탱해 줘야 할 이 21선과 61선 중장기 이평선들은 아직 한참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 주식에는 평균값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고무줄을 너무 길게 달리면 결국 원래의 길이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 생기듯이 이평선과 캔들의 거리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게 되면 작은 노이즈 하나에도 주가는 이 선들을 만나러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지금의 이 기세라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최소한 이 노란색 선 있죠. 20일 이평선이 캔들 근처까지는 바짝 이렇게 따라 올라와 줘야 그때부터가 진짜 제대로 된 상승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21선과 61선이 같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구간은 세력이 개미들을 고점에 태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아주 위태로운 구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현 상황의 대응 전략은 가격이 아니라 이 중장기 이평선들에 있습니다. 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단기적인 호재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휴전이 만료되는 목요일 오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이 아래 21선까지의 거리는 곧 하락의 깊이가 될 겁니다. 결국 수익의 극대화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는 사람보다 행동하는 사람이 더 빠르게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명확한 전략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 이 자리 있죠.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가는 거 비추천드립니다. 지금 사게 되면 또 한 번의 협상이 결렬될 시 나타날 이 21선까지의 하락 손실을 모두 다 받아낼 수밖에 없어요. 자, 보유자분들은 오늘 종가가 최소한 오늘 시가였던 11만 1,400원 위를 확실하게 사수하는지 끝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만약 주가가 밀리면서 이 시가를 위협하게 된다면 이건 5일선, 이 분홍색 선 있죠? 여기 근처인 11만 원까지 다시 밀어버리겠다는 세력의 신호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주식은 사놓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전쟁은 진행 중이고 휴전 만료는 곧 다가오고 있는데 중장기 이평선들과 이만큼 벌어진 거리를 지금 안전하다고 믿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자, 오늘 아침 신고가 터치에 흥분하며 추가적인 매수 이미 들어가신 분들 계시죠? 자, 이분들 차분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철저하게 이 상황을 분석하며 방어적인 매매를 하셔야 이러한 시장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진짜 고수들만 아는 영역인데요. 여러분,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 11만 6,400원까지 찍고 윗꼬리가 살짝 이렇게 달릴 때 있죠. 이때 외인 창구의 움직임 한번 보셨나요? 자, 다들 뉴스만 보면서 안도할 때 진짜들은 이 창구 뒤에서 벌어지는 인위적인 수급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외인 창고 보면은 모건 스탠리에서 오전부터 점점 물량을 이렇게 늘려나가는 매수를 보여주면서 주가를 받쳐줬는데요. 자, 이거 진짜 매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닙니다. 지금 아까 봤듯이 이평선들과의 이격이 이렇게 크게 벌어진 자리에서 얘네가 물량을 이렇게 계속 받쳐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 슬쩍 빠지는 의도적인 하락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얘네가 언제 매수를 멈추는지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장의 심리를 알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하시던 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하지만 만약 오늘 이 모건 스탠리 같은 외인 창고의 움직임을 모르셨다거나 21선과 61선까지 밀릴 때 이때 대응책이 없으신 분들은 도움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사실 제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그러실 텐데 제가 이분들 위해서 위에 번호를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010-5791-5362 제 번호로 두산에너빌리티니까 두산 이렇게 앞에 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내 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따로 연락처를 좀 저장해서 여러분 평단가에 맞춰 모건 스탠리 같은 이 외인 세력이 다시금 매수로 돌아서는 진짜 타이밍을 한 번도 빠짐없이 공유를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제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두산 힘내라, 두산 화이팅, 자,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을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런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나 잘하면 혼자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알려주려고 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뭐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에 큰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도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있죠.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거 개발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바이오주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택배나 제지 있죠. 자,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잖아요. 자연스럽게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 당연히 올라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회사 있죠. 이 골판지 회사들도 함께 급등을 만들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해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로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꼭 이 기업 분석과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해요.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심지어 이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여기로 두산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이 대응 전략들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이 오늘 장 마감과 더불어 내일 오전부터 나타날 수도 있는 이 큰 변동성 속에서도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현재 좀 가장 큰 이슈인 AI 데이터 센터와 깊게 연관된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지금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이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늘어나는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들을 좀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유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 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정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